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요,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2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확률 변수의 곱의 기대값에 절대값 씌운 거. 이거는 각 확률 변수의 제곱의 기대값을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 제약된다. 이거 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특정한 상수 어떤 알파에 대해서 x는 알파 y라는 조건. 이거는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y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상수배한 것이다. 이런 조건과 그리고 위의 부등식이 등식이 되는 조건. 지금 위는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 근데 이게 등식이 되는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는 사실 이거나 이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떼놓고 이게 어떤 조건에서는 그냥 는 등식으로 쓸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건과 바로 이 부등식이 등식이 되는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것도 증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W라는 놈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가 x 빼기 알파 y의 제곱한 놈으로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W라는 놈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비음인 확률 변수가 되죠. 왜냐면 모의 이제 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뭔 놈이 됐든지 간에 이걸 제곱한 놈이기 때문에 비음인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면은 이게 W가 비음이니까 여기다가 기대값 한 것도 비음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W라는 놈은 이거니까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에 있는 제곱을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2알파 xy 플러스 알파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기대값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은 이렇게 분배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기대값 씌운 거 빼기 여기다 기대값 씌운 거. 근데 이 알파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알파 제곱도 상수니까 y 제곱에다 기대값 씌운 거에 알파 제곱 곱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되, 이거는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함수예요. 임의의 함수인데 알파를 인자로 받는 함수다. 그래서 알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f 알파를 정의한다면 그러면은 이거 어, 이렇게 정의한 거죠. 예. 여기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알파를 인자로 받을 수 있게 그런 함수를 하나 정의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게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그냥 따로 다르게 표현한 이 f 알파도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어떤 실수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0이라는 거는 당연히라는 건데, 그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f 알파가
빼기 알파 y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w잖아. 이게 w라고 했잖아요. w인데 그게 그게 0이라는 거죠. 그 알파가 0, 이게 0이라는 거는 이게 0이라는 거야. 이게 0이라는 거는 또 이게 0이라는 거고. 이제 관계가 생기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x 빼기 알파 y의 제곱합이 아니라 이 제곱이구나. 제곱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거. 제곱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거는 x가 알파 y일 확률이 1임을 의미한다. 1이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뭐 이게 x 빼기 알파의 y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x랑 알파 y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 여기가 뭔가 차이가 생겨. x 빼기 알파 y가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 x가 크든 뭐 알파가 크든지 간에 차이가 생겨버려 가지고 그 차이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아닌 그런 확률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의 기대값 하면은 이거 0보다 커질 거잖아요. 그쵸? 그럴 확률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값들을 곱해가지고 다 이제 적분한 게 기대값인데 그럴 확률이 이 차이가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의 기대값은 0보다 커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이 기대값이 0이라는 거는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는 확률 1로 이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알파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지금 저희가 알파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니까 알파를 아무 실수로나 잡아도 돼.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튼 실수겠죠, 뭔가.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일 거니까.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이제 전개를 좀 해보면은 코시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F 알파가 0 이상이니까 그 관계를 써준 거예요. 관계를 써준 건데 알파에다가 이거 넣기로 했죠. 를 풀어서 써준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알파에다가 지금 이거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놈들끼리 소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 E의 기대값 xy 여기 2y 제곱의 기대값 플러스 2의 xy의 여기가 이렇게 두 개니까 여기 제곱이네요. 그리고 2의 xy의 제곱 그리고 2의 y 제곱의 기대값 곱하기 2의 y 제곱.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한 거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고요. 제곱이고 뒤에 여기다가 2의 y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없애줄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랑 똑같으니까
빼기 2의 xy의 제곱에 2의 y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이게 0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쭉쭉쭉 는으로 간 거니까요. 이거를 보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였으면은 요거를 양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니까 요거를 좀 일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요로 좀 보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다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요쪽에 이렇게 제곱 쓰여져 있으니까 양변에 이 루트 씌우고 이 제곱해 있는 놈은 절대값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양변에 루트 씌우면은 절대값으로 나오고 부등호는 유지가 되고 방향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얘기했죠. x 빼기 알파 y의 제곱의 기대값이 0이라는 것은 x는 알파 y의 확률이 1임을 의미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여기 이거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만약에 이렇게 성립을 한다면은 f에다가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 요거요. 요게 또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0이 되냐? 요 부분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아, 이거를 좀 작게 하고 싶은데. 놓고 해볼게, 그냥. 제곱 빼기. 네, 여기에다가 넣어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곱해 주는 거니까 없어지게 되고, 이게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건 없어지고, 그럼 얘랑 없어지니까 0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인 거는 요런 건데 요렇다는 거를 보인 건데 그게 는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봤을 때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이게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f에다가 요거 넣은 게 0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또일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죠.
이건데 x는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거는 x는 알파 y의 확률이 1이라는 거랑 같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 알파에다가 2의 x, y 넣고 요거 넣고 이제 한 거니까 즉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을 했고요.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하는 예시 하나 짧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공분산 소개를 했었잖아요. 공분산 여기 있는데 이 공분산이라는 거를 이 공분산을 약간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좀 표준화해 준 게 이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상관계수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기법을 쓰는데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상관계수라고 하고 그놈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각 변수의 표준 편차 한 걸로 코베리언스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게 있는 요런 표기법들을 조금 짧게 쓰면은 이제 얘는 시그마 기호인데 x, y 첨자를 써주고 얘는 x, 얘는 시그마 첨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어떤 계수가 이 두 확률 변수 x, y의 상관계수라는 놈인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해 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를 한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또 그 상관계수의 값의 절대값이 1이라는 거는 즉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라는 플러스 1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특정한 두 상수 a, b에 대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이 서로 필요중분 조건임을 보여라. 아까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요 조건과 서로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고, 해볼게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두 확률 변수 u랑 v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그놈의 기대값 빼주고 그놈을 표준편차로 나눠준 놈을 u로 하고 v도 비슷하게 x 빼기 2에 얘는 x가 아니라 y죠. y 빼기 2의 y 그리고 이놈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거 이렇게 얘는 u고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일단 x 빼기 기대값 x니까 여기다가 기대값 취하면은 그냥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2의 x 빼기 2의 x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그냥 상수니까. 그러면 이거 0 되니까 0이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생긴 놈이니까 얘도 기대값 취하면은 0 되고. 분산도 비슷하게 그냥 하면 돼요. 분산도 비슷하게. 쓸게 그냥. 베리언스 u는 베리언스 x 빼기 2의 x 나누기 시그마 x다. 그러면은 수니까 제곱해서 나가고 이번에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놈들은 지금 얘가 상수니까 얘가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근데 베리언스 x라는 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1 되는 거죠. 그리고 v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라는 거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변수들, 요놈들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적용해 보자. 변수 두 개 있으면은 우리 이거 임의의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한 거고요. 적용했더니 이 옆에 있는 거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게 1이 나오더라. 이게 왜 1이 나오나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언스 u를 하면은 이게 u의 제곱의 기대값 빼기 u의 기대값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거는 베리언스 u 플러스 2의 u의 제곱 이게 된다는 거고, 근데 베리언스 u가 우리가 1이라 그랬으니까 1이고, 근데 이 기대값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0이고, 그러니까 이게 1이 되잖아. 이게 1이 되고 얘도 똑같이 생긴 놈이니까 얘도 1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다 한 거예요. uv 기대값에 절대값 씌운 놈은 이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써줬냐면은 이제 요 놈이 이 여기서 정의한 요거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여기서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봐. 요 뭐야 로우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요 기호를 영어로는 로우라 그래요. 로우 xy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지금 내가 약간 섞어서 썼는데 얘랑 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이미 하는 바는 똑같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오고 얘는 그 공분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또 이렇게 한번 찢어봐.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상수들이니까요. 그냥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를 좀 묶어주고 얘를 묶어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놈이 뭐였냐? 사실 요거였단 말이야. 요 놈이 요거고 이게 UV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UV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된 거죠. 요게 보니까 1 이하니까 바로 이거다. 내가 처음 얘기했던 요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앞에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요 정리의 이 뒷부분, 뭐 등식이 되는 조건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위 부등식이, 이게 등식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v라는 게 이 u의 어떤 상수배라는 것이다. 즉 v가 알파 u라는 게 v랑 u를 또 이렇게 풀어서 써줘봐요. v가 이렇게 되고 u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 좌변을 y로만 남기고 얘 이제 양변에 곱해주고 얘 양변에 더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쓸 수 있죠? 그러면은 y는 모시기 곱하기 x 플러스 모시기. 근데 이 모시기들은 알파도 상수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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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랑 얘가, 얘를 어떤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어떤 B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상수. 자, 그러니까 이거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거고 또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즉
정리하자면은 이거라는 것과 이 특정한 두 상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짧게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젠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